지금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산 규모나 뭐 월 현금 흐름 이런 걸 좀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이신지. 200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200억이요? 네. 현금 흐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정말 일반인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자산 규모를 만드시기까지 투자 스토리가 사실 책이 3권으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 정도니까 정말 엄청나실 것 같은데 그 투자 스토리를 좀 이제 경매를 시작하신 것부터 요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매를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부동산을 내가 그 한번 사고팔고 해봤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을 이렇게 주고 2달인가 있다 잔금을 줬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나는 나를 믿는데 나는 남을 못 믿어. 돈에 있어서. 그러니까 2달 동안 저 사람이 또 딴 데 팔으면 어떡해. 네. 그 경험이 한번 있어서 네. 아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누군가가 법원에서 사면 된대. 법원 경매로 사면 아 보증이 그렇죠. 법원 이중매매는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원에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법원 경매를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2004년 그해 여름에 경매책을 시중에 경매책 4권을 사요. 여름 휴가 때. 그래서 가족들은 개울에다 넣어놓고 네. 딱 한 3박 4일 동안 그 책을 4권을 딱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그때 한참 그 포털사이트 다음에 그 카페가 막 만들어지는 그런 때야. 막 네. 그 동창회도 만들고 네. 뭐 5060 모임도 할 때 네. 그때 우리는 경매 모임을 갔지. 근데 그때도 내가 좀 늦은 나이였어요. 경매 모임에서. 그래서 네. 그 모임에 이제 서울 소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가니까 이제 뭐 회장, 총무, 지금도 이 친구들 친한데. 아, 네. 그러면 나는 한참 형이야. 아, 혹시 그때 그럼 한 30대 후반? 39. 아, 네, 네. 39. 이게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있으니까 노랑머리, 꽁지머리 하고 네. 빨간색 스쿠터 타고 이제 강렬하게 등장을. 공부하러 다니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네. 뭐 공부를 하는 거예요. 6개월간 민사집행법을 공부를 하고 이제 빌라부터 시작을 했죠. 작은 거부터 연습을. 네. 지금은 이제 먼저 죽고 난 동생이 있는데 친동생 그 녀석 빌라를 먼저 시범으로 이제 낙찰 받아 줘봤지. 아. 뭐 그때는 막 경매 시장에 물반 고기반 그냥 뭐 빌라 이런 것도 경기도 하남인데 네. 9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이면 낙찰 받아. 플레이어가 지금보다 적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화폐 가치는 달라도 그런 날이 오는 거야. 아무도 안 할 때. 그러면 그때 다 우리 돈 오는 사람들이니까 다 빌라 낙찰 받고 이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에 있는 땅이 하나가 딱 팔려. 한 6억짜리가. 오토바이 수리센터 할 때 10년 했다겠죠. 돈을 좀 벌었을 거 아니야. 네. 2, 3억 벌었어. 근데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했으면 아파트를 샀을 거야. 그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4억이었어. 네. 그 뒤에서 오토바이 센터 했다니까. 네. 미성 아파트 막 네. 지금도 미성 아파트 그대로야. 네, 네. 그 이제 알파문구 사장도 거기 사고 그랬거든. 네. 근데 난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아파트 가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저게 왜 저 가격이냐? 아니 뭐 이게 한 동이 내 거라 하면 뭐 이해하겠는데 네. 그 한 칸이래.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 아파트는 쓰레기야. 땅. 그래갖고 큰 거. 네. 경기도 하남에 이제 땅을 300평을 사. 네. 사고 나서 IMF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대출 이자 높아가니까 막 적금 다 깨서 거기다 이제 창고를 지어서 월세를 조그맣게 받고 있었어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씩 부동이니까 뭐 200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억인가 팔려갖고 뭐 세금 내고 어쩌고 하니까 5억이 남았어. 경매 공부를 하고 공세급 빌라나 이게 낙찰받고 할 때 5억이 들어온 거야. 처음 만져보는. 아이 씨드지. 그렇지. 가슴 그때는 6억짜리 계약서 쓸 때요. 네. 바들바들 떨었어요. 진짜로 심장이 막. 네. 지금은 뭐 600억도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네. 그 들어오니까 5억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는데요. 처음에 받은 물건이 이 재개발 아파트가 그냥 낡은 아파트가 부서져서 네. 재건축 중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지분만 나오죠. 땅 지분만, 대지 지분하고 미래에 받을 아파트 동호수가 나오죠. 네. 그 물건이 나온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 감정가 5억인가? 한번 떨어져 갖고 뭐 3억 얼마인데 네. 9평인가 11평인가 3억 3,330만 원 써서 1등을 해. 그래가지고 6개월 후인가 이제 입주를 해. 그게 지금까지 내 첫 아파트이자. 아, 쭉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세 줬지만 예. 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주를 했죠. 그러니까는 또 대출이 5억인가 얼마 되더만. 그러니까는 또 시드머니가 또 생긴 거예요. 5억이. 네. 이자는 뭐 이자 치고. 네. 그걸로 이제 경매를 가열차게 겁나게 열심히 후배하고 둘이 딱 법인 이렇게 네. 너 감사 나 대표 5대5 같이 하셨구나. 예, 멘토랜드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네. 남으로는 안성, 네. 북으로는 의정부까지 네. 낙찰 받으면 지도에다가 앞핀으로 꽂아놓은 거 있죠. 장수들이 전쟁하듯이요? 그거 했어 그거. 한 100건. 2009년 되니까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네.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뭐 상가, 유치권 뭐 다 해봤어요. 네. 이게 그러면 돈을 못 벌어. 어떻게? 상가면 상가만, 아. 빌라면 빌라만, 네. 아파트면 아파트만. 한 분야만 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돈을 벌어. 근데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겁나게 지겨워해요. 아.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손대다 보니까 네. 시간만 갔어.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네. 아무튼 2009년도에 또 경매가 네. 오토바이 수리센터 마지막처럼 그 느낌이 왔어요. 아, 또 감이 딱 오셨구나. 이게 안 커지네. 100억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단위가. 잘 자란 거 합하면 100억 돼.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좀 한 방에 가오. 큰 물건. 네. 이게 못 넘어가요. 음. 아, 그래 또 내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부동산 고수들은 네. 그런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내가 쩌리가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줄 것이니까 네. 나도 그러면 투자 이야기를 써보자. 딱 쓴 게 부동산 경매 비법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네. 책을 딱 썼더만 이게 또 네. 전설이 되네. 네. 15일 만에 초판이 다 팔리고. 바로 베스트.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왜냐? 네. 그동안의 경매책들은요. 이런 식이야. 쩐업 주부님이 네. 광화문에 있는 빌라를 뭐 2억에 낙찰받아서 네. 4억에 매각했다. 네. 2억의 차익을 얻었다. 네. 라고 썼어. 근데 그 물건을 찾아보면 있어 없어? 없어. 법원 물건은 다 기록이 있잖아. 가상으로 책을. 네. 그런 시대에 사건 번호하고 사진까지 다 공개해버렸네. 진정성으로 딱 어필하시고. 아, 나 지금도 유튜브 다 까잖아요. 네. 나는 그냥 일도 망했으면 망했다고 할 놈이라니까. 네. 그때는 네이버 검색도 없을 시대니까 네. 이 책이 도움이 된 거예요. 뭐 내용 증명 쓰는 법부터 네. 소송하는 법부터 뭐 유치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좀 팔렸어. 아, 진짜 백서. 딱 네. 이 책 보면 되게. 딱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몇 명의 또 전설적인 뭐 투자자들을 만나봤지. 네. 그때만 저는 이제 그때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우리처럼 이제 넉넉한 심성으로. 네. 그 정도 고생했어. 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해봐.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럼 내가 확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와, 대단하시다고. 뭐지? 이게 대단하다고? 아, 이게 좀 부족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 외로이 네. 하던 길을 계속 가죠. 할 수 없어. 가던 길을 계속 가. 가다가 조언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예, 없어요. 이게 그 고독한 길이 아니에요. 네, 승자의 길은 고독해. 그래가지고 이제 탁 가는데 지금 하나 미사지고 거기에 땅이 또 하나 있었거든. 네. 그게 보상이 돼요. 아. 수용됐어, 수용. 아, 나라에서 개발하면서. 예, 내가 이제 수용당해. 그래가지고는 양도세 빼고 하니까 12억 정도를 받았어요. 12억을 딱 받으니까 네. 부동산 경매에도 이게 큰 돈을 못 벌 것 같고 뭔가 100억 벌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요. 부동산 경매 물건에 왜 경매가 나와? 넘어가니까. 그렇지. 뭔가 은행이든 네. 뭐 대부업체든 돈을 못 빌려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대부업체 이자가 연 24%인가 그러고 연체하면은 39%야. 네. 느낌이 파갔지. 이거다. 자, 계산해. 우리 바로 머리가 좋으니까. 네. 연 39%면요. 네. 그러면 이제 72의 법칙이 있어요. 72 나누기 수익률은 이렇게 이제 원금이 배가 되는. 그러면 여기다 39 나누기 72 하면 얼마 나와? 뭐 2점 몇 년인가 네. 나올 거예요. 3년 잡자고요. 네. 그러면 쩐업주면 올해 나이 몇이에요? 지금 36이요. 아, 36. 36에 12억 있어. 네. 39이면 얼마 돼요? 2배 돼. 24억. 네. 42 눈이 번쩍 뜨이는데. 42살에는 48억. 48억. 네. 12억밖에 없는데. 네. 그 다음에 45살에는 네. 거의 100억, 96억. 96억. 네. 한 번만 더 하자고. 48살에는 아, 100억. 이거 대부업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네.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피렌체 대부 등록을 하고 네. 명동에서 금융에는 교육을 받고 딱 대부업체 차렸어요, 혼자서. 아, 이 실행력 진짜. 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네. 딱 교육 끝났는데 그 교육이 하루예요, 하루.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뭐 대부업의 위험한 점, 뭐 법이 굉장히 징벌죄예요. 처벌이 많아. 아, 막 저녁 늦게 전화해서도 안 되고 막 많아. 다 얘기해주고 뭐 질문 없냐고 그래요, 강사가. 네. 나 손 딱 들었죠. 뭐 질문하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100억 이상 굴리는 대부업자 몇 명입니까 이랬어요. 대한민국에 네. 몇 명이에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2명이었어. 그 당시에는요. 그 내가 넘버 3 되겠습니다 이랬지. 와, 역시 내가 포부가 남다른. 미쳤어. 미쳤어. 세상을 나가리. 너무 쉽게 봤어. 그때까지 또 이제 경매 또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다 내 건 줄 알았지. 잠시 그래서 작은 성공에 취하면 이제 큰 시련을 겪게 돼요. 네. 자, 12억 갖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뭐 신용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런 거 빌려주겠어요? 그렇게 빌려줬고 언제 39%를 그렇죠. 받아? 그렇죠. 또 크게 놀아야죠. 3억, 뭐 5억 이렇게 줘야지. 네. 그래 갖고 빌려줘. 네. 뭐 2억 5천 뭐 이런 게 빌려줘요. 뭐 잠실 건물주한테. 네. 근데 그 사채를 24%에 빌려가면 이자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사실. 내기 쉽지 않죠. 나는 낸다고 믿었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신용을 갖고 돈을 갚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내요. 그러니까 그게 못 내 가지고 이제 22억 5천을 빌려줘서 못 내 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네. 건물을 담보물건을. 네. 그래서 나는 몇 순위? 한 3순위쯤 돼요. 1순위 은행, 뭐 2순위 임차인. 네. 내 근저당은 사채니까 3순위란 말입니다. 네. 그 건물이 감정가는 한 31억 나왔는데 80%에도 유찰이 돼. 그럼 내 돈은 이미 사라져요. 배당이 안 돼. 아, 빌려주신 돈을 그러니까 지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돈을 받기 위해서 방어입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받은 게 극한직업 건물주야. 아. 예.